안녕하세요.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하고 싶으실 때 막막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구나 어떤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빅카인즈라는 이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에서 뉴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스테이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쉽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빅카인즈라는 뉴스 사이트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요. 다른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어떤 크롤링을 하는 것보다 간단한 뉴스 데이터라면 이곳에서 단순히 검색을 하고 엑셀 데이터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그런 활용 방법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이썬 코드로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자동화된 코드를 만드는 것을 이전에 영상으로 올려드렸고 아래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단순히 이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하나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은 이 사이트에서 엑셀 파일로 된 뉴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 빅카인즈 사이트에 맨 처음에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부터 오늘 예제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하단에 뉴스 분석이라는 메뉴에서 뉴스 검색 분석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스텝 1에서는 또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검색어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기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기간은 일주일로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국 일간지와 경제 일간지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를 우리가 뭐 체크할 수도 있고 상세 검색 조건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예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스테이터에서 전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 다른 조건들은 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로만 언론사는 한정해서 한 이유는 나중에 검색되었을 때 다운로드 개수 제한이 2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만 개 안에 들어오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언론사는 이렇게 전국 일간지와 경제 일간지로만 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하셨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뉴스가 검색이 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뉴스 검색에서 경제 일간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아졌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또한 적용하기를 하면은 일주일간 전국 일간지에서 발행한 뉴스들은 검색 결과가 19,113건이 나옵니다. 최근에 있었던 태풍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보이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여기에 이제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열어서 볼 수도 있지만 그에 관심은 없고 분석 결과 및 시각화라는 어떤 스텝 3 단계로 가면은 어떤 데이터 시트 모양으로 이렇게 뉴스 데이터가 다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해 놓아서 여기에 데이터를 이미 다운로드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기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을 비슷하게 하면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로 하시면은 비슷한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건수를 맞추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그 시점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빅카인즈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동일하진 않지만 어떤 유사한 데이터 셋, 동일한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곳에서 얻으셨다는 것까지 공유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스테이터로 돌아가서 분석을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킹 디렉토리에다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워킹 디렉토리 설정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change 디렉토리, current 디렉토리 어떤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cd, d 드라이브에 저는 원드라이브에 이 워킹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드라이브에 스테이터에 wt 이런 식으로 저는 설정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의 워킹 디렉토리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운표를 하는 이유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폴더명에 빈칸이 만약에 여러 데 있다 그랬을 때는 다운표를 묶어주면은 이게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쉼표 어떤 스페이스바가 빈칸이 없기 때문에
다운표를 하나하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스페이스바가 있는 폴더명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다운표를 꼭 해주시면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까지 다 바꾸었고 그래서 파일에서 불러오기로 해서 엑셀 데이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워킹 디렉토리 설정을 안 해도 사실상 여기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워킹 디렉토리에 이 파일 넣어놨기 때문에 import excel이라는 동일한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명은 제가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은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고 XLSX 확장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줄은 다 변수이기 때문에 first row라는 옵션을 주고요.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가 불러와져 있지 않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불러와져 있으면은 날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와라 라는 클리어 옵션까지 줍니다. 사실 이 마지막 옵션은 무방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무방한 것입니다. 엔터를 치면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이게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PC에 좀 어떤 성능의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데이터를 잘 불러온 것을 여러분들께서 브라우저 창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BR 브라우저의 약자인데 브라우저의 약자 BR을 입력하시면은 상단에 이 컬럼명들이 다 나와 있고 다양한 데이터가 여기에 불러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뉴스 식별자, 일자, 언론사, 기고자, 제목, 통합분류 1, 2, 3, 사건분류 1, 2,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텍스트 데이터이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 관련된 코드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마이너한 건데 가끔씩 저는 이 브라우저 창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눈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간격이나 어떤 좌우 정렬 같은 걸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format 그리고 percentage -30s 하고 all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포맷을 바꾼다는 거고요. 포맷을 바꿀 때 마이너스는 이제 좌측 정렬을 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없으면 우측 정렬이 되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30은 요 너비를 30글자 정도가 들어오는 데에 딱 맞게 바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더바얼은 모든 변수를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은 보기 좋게 다 바꾸어 놓았고요. 보시면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는 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변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돋보기 원래는 잠겨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이렇게 풀어놨었는데 풀으신 다음에 서식에서 점점점 누르시면은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글자 수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데이터의 모양도 확인이 잘 될 수 있도록 바꾸었고요. 그리고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는 변수명만 좀 정리를 하고 또 코드를 짤 때 이렇게 한글로 된 컬럼 네임 이 변수명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긴 한데 코드는 이제 영문으로 기본으로 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런데 한글 코드명, 한글 데이터 컬럼명보다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빠르고 직관적이기도 하고 편하기도 합니다. 계속 한영키를 바꿔야 되는 수고로움도 덜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석에서 사용할 소위 이제 자주 쓰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 한글 변수명을 영문 변수명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name이라는 명령어를 쓸 거고요. rename을 쓸 거고 이제 rename을 이렇게 괄호로 엮어주면 rename 그룹입니다. 그래서 한 개씩 1대1로 엮이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보았을 때 뉴스 식별자라는 거를 하나 id로 쓸 겁니다. 뉴스 식별자 가지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시로. 그리고 일자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언론사도 있고요. 제목도 있고요. 뒤쪽에 이제 특성 추출 가중치 순 상위 50개 이게 변수명도 길어요. 특성 추출 가중치 순 상위 50개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분석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뉴스의 특성을 이렇게 단어를 뽑아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바로 어떤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뽑아줍니다. 우리가 특성 추출 가중치 순 상위
50개, 그리고 본문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대문자로 URL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rename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여기부터 순서대로 어떻게 바꿀지 내가 그 다음 그룹에다 써주면 되는데, 저는 ID 그리고 데이트 미디어, 이거는 정해진 건 없고 이제 연구자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미디어 타이틀,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body, 그리고 URL 이렇게 소문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은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변수들의 컬럼 네임, 변수명이 이렇게 영문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고자 이런 건 우리가 만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여기서 썼던 변수들만 우리가 앞으로 이동을 하기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렇게 하나 옆에 이 히스토리 창, 기록 창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기존에 입력했던 이 명령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카피를 하고요.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오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순서가 ID, 데이트, 미디어, 타이틀, 그리고 키워드, 바디, URL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키워드는 저는 그냥 맨 뒤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는 연구자 마음이니까 사실상 저는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더 이렇게 바꾸면은 맨 앞에 ID, 데이트, 미디어, 타이틀, 바디, 그리고 URL, 키워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부터는 사실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건데 남겨두셔도 되고요. 굳이 진짜 안 쓸 것 같다 그럼 지워줘도 됩니다. 지우는 건 간단하죠. drop 기고자부터 여기부터 이 분석 제외 여부까지 갈 거잖아요. 분석 제외 여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뒤에 있는 건 싹 다 날아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끝에가 이제 키워드만 남았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까지는 간단한 데이터 핸들링, 정말 간단한 데이터 핸들링이었고, 지금부터는 텍스트 데이터 분리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바꾸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텍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어떤 신텍스 명령문하고 그 예시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엑셀에서 텍스트 데이터 분리하기랑 같은 그런 의미이고 그런 실행하는 내용인데, 여기가 지금 실종자, 포항, 의식불명, 한명, 주차장, 70대, 60대, 상태, 발견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쉼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쉼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쉼표를 기준으로 다 텍스트를 분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스플릿이라는 명령어를 칩니다. 스플릿,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parse, 그리고 쉼표 이렇게 합니다. 엔터를 딱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텍스트 데이터를 쭈르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게 50개는 아니지만 5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게 특성 뭐였죠? 아무튼 특성 가중치 50개였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1부터 2, 3, 4 이렇게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서 보죠. 첫 번째 러시아 이렇게 왔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이렇게 왔죠. 세 번째 우크라이나 이렇게 왔죠. 그리고 싱크탱크 여기 이렇게 왔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50개까지는 있는 건 없네요. 49개까지가 있는 게 있고, 아무튼 49개가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특성이 꼭 50개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36개까지 특성이 뽑힌 기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들의 키워드가 쉼표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테이터에서 쉽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다.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저는 크롤링 할 때 가끔 이런 URL들도 스테이터에서 트리밍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스플릿, URL, 그리고 parse 하고, 여기 보면 https 그리고 슬래시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http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깔끔하게 이것만 그냥 따고 싶을 때가 있다 칠게요. 그냥 그럴 때 이 슬래시 두 개로 이거를 다 분리를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그럼 parse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넣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맨 뒤에 다시 보면은 URL 하고 슬래시 두 개는 없고, 그게 이제 구문자로서 작용을 한 거고, URL 앞에 있는 HTTPS 이렇게 살아남고, 뒤에 주소가
살아남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한번 볼까요? 탭 URL 1이라고 분리가 됐죠. 이렇게 딱 해서 보면은 HTTP는 8,000개 정도, HTTPS는 10,000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drop URL 1 이건 필요가 없죠.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뭐 마이너한 건데 뭐 rename URL 2는 그냥 다시 우리가 URL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URL을 버리지 않았네요. 미리 있던 URL을 drop UR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rename 다시 실행할 때는 페이지 업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페이지 업을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불필요하게 길다, 그리고 우측 정리해서 좀 불편하다 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시켜 주면 되겠죠. format %-50 정도 surl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좌측 정렬에 50글자 정도 되는 너비로 URL 칸도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죠. 데이터 분석에서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볼 때 편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자로서 분류해내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ID가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ID. 일단 ID는 이 뉴스 하나하나를 다 식별하는 고유한 정말 ID가 맞긴 합니다. 약간 뉴스 식별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코드북 ID 이렇게 쳐놓으면은 미싱 값이 한 개도 없는 19,077개의 값이 있는데 유니크한 밸류가 동일하게 19,077개입니다. 결국 이건 정말 ID인 거죠. 개별 ID. 뉴스가 발행되는 거에 하나하나의 ID. 이게 정확히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빅한지 데이터를 자주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하나 카피 떠는 거를 미리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ID가 앞에는 잘 모르겠어요. 01, 10, 1101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점이 있고요. 뒤에 딱 보시면은 2022 0906 첫 번째 보면은 2022 0906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이제 의심스러운데 223428 딱 보면 느낌 오시죠? 요 앞에가 날짜 그리고 요 뒤에가 시분 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느낌상 001은 어떤 그 넘버링을 하나 주는 것 같거든요. 그냥 여기에 만약에 어떤 뉴스가 동일하게 22시 34분 28초에 두 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01, 002, 003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실상 같은 초에 뉴스가 생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된다면은 요 뒤에 넘버링을 주는 걸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 단위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주가랑 연결하면서 이 뉴스를 분석한 그런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 정보가 들어갔을 때 주가와 이제 결합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분초를 뽑아낼 거예요. 시분초 여기는 시분초를 뽑아낼 건데 보니까 이제 제가 5글자마다 이렇게 딜리미터를 줬습니다. 5글자마다 줬고요. 그래서 5글자, 그리고 5글자, 그리고 요까지가 이제 날짜거든요. 날짜 2022, 0906.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중괄호는 제가 필요한 시분초를 표시를 한 거고 여기서 20번째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건데 보시면은 18번째 문자 요거거든요. 지금 하나씩 세보면은 1, 2, 3, 4, 5 그리고 6, 7, 8, 9, 10 그리고 11, 12, 13, 14, 15 그리고 16, 17, 18 여기부터 6개의 문자를 추출하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문자를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 부분만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코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쳐보면은 gen 그리고 우리가 이 변수명은 새로 time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sub string 이렇게 합니다. 이제 sub라는 어떤 하위의 개념과 string의 개념, string 문자열을 처리한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이 함수를 쓰면 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id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거고 어떻게 하냐면 18번째부터 6글자만 끌어와라. 그리고 여기다 옵션을 하나 줘볼게요. after 그리고 date 하면은 여기 있는 미리 생겨있는 date라는 변수 바로 뒤에 이 string
값을 쪼개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time이라는 변수로 만듭니다. 엔터를 딱 치면은 여기 뒤에 우리가 원하는 10분 초라고 추측이 되는 것들이 쭉 뽑힌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잘 뽑힌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뭐 이 상태로도 뭐 우리는 눈으로는 연월일 10분초를 알 수 있지만 날짜, 시간, 서식을 지정하는 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은 gen date 1이라고 그냥 임시로 입력을 해놓고 date라는 함수를 씁니다. 여기 있는 date 1과 여기 있는 date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그냥 변수명을 새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고 여기서 date라는 어떤 함수를 쓸 겁니다. date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리고 date라는 변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변수명을 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있는 거는 함수고요. 함수. date 어떤 날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고요. 결과는 이따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미리 만들어놨던 여기 있는 date라는 변수이고요. date 1은 새로 날짜 포맷으로 만들 어떤 그 데이트, 날짜를 의미하는 거예요. 데이트 1이라고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게 연월일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YMD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생기는데 맨 뒤에 생기죠. 뭐 보면은 2894 좀 잘못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스테이터에서는 아마 1960년 1월 1일인가 그 날짜를 기준으로 1인가 0으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이 데이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제시합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포맷을 바꿔주면은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포맷 그리고 date 1 그리고 percent td 타입 데이트인지 뭐 약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td를 하면은 지금 보시면 06 SEP 2021 September의 약자 같아요. September.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AUG August 30 AUG 2022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그 숫자에서 우리가 보이는 포맷을 바꿔줘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날짜 포맷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타임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기서 타임을 하나 처리해 볼게요. gen 그리고 time 1 clock 그리고 time. 자, 여기서는 clock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여기선 date라는 함수를 썼는데 이제 우리는 시간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clock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똑같이 여기 있는 time은 미리 있었던 time이라는 변수, 우리가 id에서 추출을 했었던 time이라는 변수이고 time 1은 그냥 새로 임시로 만들 time 1이라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못 썼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잘못 썼네요. HMS 엔터가 눌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분 초다 하면은 맨 뒤에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굉장히 큰 단위의 숫자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format 그리고 percent 그리고 여기다 앞뒤 상관없긴 한데 time 1 percent tc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type clock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tc 바꾸면은 갑자기 뒤에는 잘 바뀐 것 같은데 여기에 January가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이 날짜 포맷을 이 스테이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디폴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주고 싶으면은 이 뒤에 있는 정보만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format time 1 percent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포맷에서 퍼센테이지를 먼저 써도 상관없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먼저 써도 되고 뒤에다가 time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앞에다가 이 포맷을 정해줄 건데 여기는 tc hh hour가 되고요. 그리고 mm minute 그리고 ss second가 됩니다. 이렇게 10분 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앞에 있는 게 싹 지워지고 우리가 깔끔하게 원하는 날짜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게 이게 약간 미국식 날짜잖아요. 미국인가 영국인가 잘 모르겠지만 영어식 날짜잖아요. 우리가 좀 익숙한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데이트 포맷 하나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포맷 데이트 1 바꿔줄 거고요. 퍼센티지 그리고 td 그리고 ccyy 왜 C인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YYYY MMDD로 바꿀 건데
뭐 CCYY라고 여기서 규칙을 정했고요. 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MMDD인데 또 여기서 NN으로 바꿨습니다. 왠지 모릅니다.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DD 이렇게 바꿉니다. 딱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트 1에 대한 새로운 날짜 컬럼도 우리가 보기 좋게, 한국 사람이 보기 좋게 바뀌었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들을 아까 전에 생성할 때부터 애프터를 써도 되는데 뭐 여기서 새롭게 오더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안 해줘도 되는 건데 하면은 연구자가 실제 데이터를 볼 때 좀 편하기도 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데이트와 데이트 1 그리고 타임과 타임 2 그리고 이거를 id 뒤에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2가 아니에요. 타임 1이죠. 죄송합니다. 타임 1. 자, 그러면은 id 있고요. 데이트와 날짜 형식의 데이트 그리고 텍스트 형식의 타임과 시간 형식의 타임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럴 때 좀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숫자 형태, 단순한 문자 형태에서 의미를 가지는 숫자 형태의 날짜 포맷으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또 시간이나 이런 날짜에 대한 전철이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데이터를 하나 인코딩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있는 게 이제 탭 미디어 언론사잖아요. 보시면은 뭐 이런 언론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텍스트 데이터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인코드를 할 수도 있어요. 인코드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젠 하고 미디어 CD 이런 식으로 주면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인코딩을 뭐 더미 분석이나 아니면 조건문 같은 데서도 쉽게 그냥 숫자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디어 코드를 부여를 자동적으로 하면은 또 맨 뒤에 생겼는데 앞으로 데려가 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더 미디어 cd 애프터 미디어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똑같이 되는데 한국 일본은 11로 그리고 한겨레는 10번으로 그리고 가나다 순일 거예요. 경향신문은 1번으로 이런 식으로 인코딩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똑같죠. 탭 해서 보면은 탭 미디어 이렇게 보거나 탭 미디어 CD 이렇게 보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똑같은데 뭐 이걸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숫자 데이터가 없어서 기초 통계 같은 걸 볼 수도 없고 그냥 뭐 날짜 시간으로 기초 통계 봐볼까요? sum time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그냥 이게 숫자니까 time 1에 대한 그냥 기초 통계를 보는 건데 sum time 1 의미는 없죠. 사실 여기서는 if media 코드가 1인 거 이렇게만 하면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향신문이죠. 경향신문에 대한 기초통계만 보는 거를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미디어에서 경향신문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숫자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산술적인 의미의 명령어를 줄 수가 있죠. 뭐 지금 여기서는 의미가 없긴 한데 우리가 어떤 코드도 체계가 있다라면은 5보다 큰 아이디를 부여받은 신문사들의 기초 통계를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건문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속 뭐 어떤 오화 조건이 계속 들어가야 되죠. 엔드 조건이나 오화 조건이 계속 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하시면은 뭐 활용하시는데 데이터 일단 그리고 저는 이거 지워버려요. 그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왜냐면은 데이터가 되게 헤비할 때는 숫자 데이터로 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량도 조금 적게 차지한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텍스트 데이터 긴 것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문자를 계속 치는 것보다 숫자로 내가 알고 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3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버리면은 1, 2, 3 내가 바로바로 여기서 조건문을 붙일 수도 있죠. 알고 있다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코딩하는 것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에서
텍스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키워드 특성을 다 추출을 해줬다고 했는데 요즘 어제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한번 태풍과 관련된 기사들만 태그를 한번 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gen 타이푼 그리고 str pos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이거는 어떤 스트링의 위치를 잡아내는 것 같아요. 포지션을 잡아내는 것 같고요. 타이틀이라는 뉴스 제목에서 태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오류가 없이 잘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타이푼 해보면은 지금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은 뭐 프리퀀시가 18,000개고 1은 192개고 2는 31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소트를 해볼게요. 소트 타이푼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 뒤에 소팅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0인데 0은 또 빼고 봐야죠. 0이 상당히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쭉 내려가 보시면은 1인 것들이 여기 쭉 있거든요. 그럼 1은 여기 있는 게 다 지금 태풍이라는 타이푼이라는 변수에 1을 부여받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태풍이라는 글씨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내려가면은 요거는 아마 2를 받았을 것 같아요. 2는 아마 요 앞에 있는 특수문자 같은 하나의 첫 번째 포지션을 빼고 태풍이 두 번째니까 여기는 2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풍이라는 글자가 이 타이틀에서 타이틀 텍스트 전체에서 포지션이 어디에 있냐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숫자입니다. 아마 129는 태풍이 맨 거의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맨 밑에 있는 거 볼까요? 맨 밑에 있는 거 보면은 그쵸. 시간당 100.5mm 폭우, 포항 1명 사망 등 피해 속출, 경주, 송성, 하동, 저수지, 붕괴 위험의 대피령, 그리고 태풍, 흰남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태풍이 상당히 뒤에 있기 때문에 129라는 어떤 값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태풍이 어디에 있느냐의 위치도 뭐 그런 걸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태풍이 들어간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어떤 플래그 값처럼 주고 싶기 때문에 replace를 시킵니다. replace 타이푼 이거를 1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if 타이푼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줄 수 있지만 그냥 0이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0이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는 다 1을 줘라. 그리고 탭 타이푼 해버리면 540개의 값이 바뀌었다고 나오죠. 태풍이 들어간 기사는 1로 다 코딩이 된 거니까 732개 그리고 아닌 거는 18,345개인데 아닌 게 여기에 18,300 몇 개였죠? 45개가 동일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이 조건을 맨 처음에 이 strpos string position 함수를 줄 때부터 쓸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drop 타이푼 일단 새로 생긴 변수 한번 날려보고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n 타이푼 1 이런 식으로 주는 거를 맨 처음에 먼저 우리가 조건문에 줬던 거 비슷하게 주고 그리고 if 그리고 str pos 여기다가 주는 겁니다. 타이틀이 태풍이 들어간 애들을 했는데 이 태풍이 들어간 애들이 str pos가 뭐 0부터 129였나요? 거기까지 값을 다양하게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0 빼고 0보다 큰 애들은 다 1로 생성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딱 하면은 미싱 밸류가 생성되었대. 미싱 밸류 값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0인 거랑 똑같죠. 그래서 탭 타이푼 이렇게 해보면은 아까는 0, 1이었고 0과 어떤 다른 1, 2, 3, 4 이런 숫자였는데 1로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미싱 값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싱 값을 보는 옵션을 하나 주면은 미싱 값이 18,345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 앞에서 확인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미싱 값으로 이렇게 다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겨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기사나 이런 텍스트 데이터에서 어떤 원하는 테마를 가지고 분석을 하실 때 strpos나 아니면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str, substring, suv, str 같은 어떤 명령어들을 사용하신다면은 유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해보진 않겠지만 동일하게 지금 여기서
어디였죠? 타이틀에서만 했는데 이거를 바디로 바꾸면은 바디에서 본문에서 태풍이 들어간 어떤 기사들만 또 플래그 값을 줄 수도 있고 태풍이 아니라 태풍과 다른 어떤 기사들을 뭐 동일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두 파일 에디터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명령문 기록창에 다 뜨거든요. 물론 요거를 하다가 스테이터가 뻥 나가지고 꺼지면은 이제 말짱 꽝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두 파일 에디터를 하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령문 창으로 작업을 하셨다고 치면은 컨트롤 A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를 누르시면은 카피가 다 됩니다. 명령문이. 그리고 여기서 새 두 파일 편집기, 두 파일 에디터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여기서 컨트롤 V를 하면은 여기는 모든 명령문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 마지막에 저장을 하시면서 내가 작업했던 모든 히스토리를 별도의 파일로 가지고 계시기를 강력 추천을 넘어서 그냥 무조건 스테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는 것들이 있었죠. 오류가는 것들은 여기서 개별적으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울 수도 있는데 여기 언더바 RC라는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오류난 것만 맨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류난 것만 맨 밑으로 갔으니까 오류가 안 난 코드들만 이렇게 전체를 카피를 해가지고 새 두 파일 편집기를 열어주셔서 아까 전에 했지만 그냥 여기다가 다시 한다면은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셨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계속해서 백업해가지고 코드를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그대로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제가 지금 36분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모든 기록들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재생 버튼, 실행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셔도 되는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change 디렉토리, current 디렉토리 설정하는 것부터 지금 나오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들이 지금 조금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지금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키워드 그 분석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창이 바뀐 거는 아까 우리가 브라우즈를 한번 했었죠. 네.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다 끝내서 새롭게 다 작업을 우리가 수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연구하시거나 이 작업을 하실 때 이 데이터 처리하는 신텍스들, 코드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더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뭐 필요 없는 거 지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주석을 다실 때는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석 달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주석 달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줄을 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묶어줍니다. 여러 줄 주석 달기. 주석 달기도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줄 주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여기다가 메모를 해 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조금 길게 찍어봤는데요. 오늘 빅카인즈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스테이터에서 기본적인 전처리하고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빈도 분석부터 하려면 결국 어떤 텍스트를 뽑아내는 거를 해야 되니까 텍스트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관련된 함수 간단하게 찾아보고 우리가 실행도 해 보았습니다. 사실 빅카인즈 데이터를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논문도 많이 쓸 수 있고 업무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간단하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영상 보시거나 보신 다음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혹시 영상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셔도 좋고요. 꼭 이 텍스트 데이터 아니더라도 관련된 다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연구하시거나 논문 쓰시거나 아니면 업무하실 때 궁금하신 거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은 자주는 못 올려도 댓글은 100%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1000명, 이제 1000명을 보고 있는데 지금 800 몇 명인데 1000명이 되는 날까지 또 1000명 이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